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조원전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 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표단 정미용 대표님과 허평한 장군님과 좋은 그런 의견들을 나눠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근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위헌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파면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좌파를 억압하는 정책에서부터 좌파들의 위기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내란을 업무했던 통합진보단을 해체시켰습니다. 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에 노조화시켰으며 민노총, 대한민국의 가장 강성 노조인 민노총을 묘력화시키고 역사적인 편파교육을 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북한 지도부와 북한 인민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작업도 했습니다. 위기에 좌파들은 새로운 업무 기획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파면, 탄핵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기감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통일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봄으로 해서 레짐 체인지, 북한 정부를, 또 김정은 정부를 드러내고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우방 국가들과 같이 공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수당 내에서의 분열 또한 있습니다. 얼치기 보수, 또 자기의 욕심을 지키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사람들의 배신의 정치가 바른정당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탄핵을 주도함으로 해서 탄핵 가결을 시킨 그러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사적 감정도 굉장히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격도 이 탄핵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번 탄핵은 좌파 진보 세력들과 또 권력욕에 눈이 멀었는 야당이 야합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 세력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 촛불 세력들의 내부에는 종북 좌파, 특히 주사파들이 주도를 했고, 또 통진당의 잔당 세력들이 그 주도 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킨 그 주도 세력들이 문재인 씨 정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를 주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대협 세력들이고, 그 전대협 세력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저항을 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이 저항을 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으로 유혈을 막고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양심적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절대로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법에 없는 또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는 그러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검사나 검찰의 조사에서 이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특히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의 편파방송, 그것도 100%의 편파방송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편파방송과 더불어 정치검찰, 검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검찰에 의한 호도된 그러한 정보들이 국민을 세뇌시키고 국민을 현혹한 것도 사실입니다. 6개월 동안 잘못된 정보,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검사나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또 뇌물죄가 되지 않으니까 제3자 뇌물죄, 그것도 어려우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고 엮어서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현재까지 그렇게 증거가 넘치다던 검찰의 조사에 법정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은 한 푼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돈을 받지 않은 그런 결과만 나타나고 있고, 한국 국민들도 법정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전 세계의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탄압으로 구속되고 또 그 구속도 위법적 구속을 당한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왜 저렇게 급하게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시켰느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또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속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서의 그 결집, 또 태극기로 뭉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정치적인 감금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신 감금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첫날 수갑을 가리는 것이 상례인데 수갑을 가리지 않고 이 국민들한테 수갑 찬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 불법 탄핵, 특히 좌파, 종북 좌파들에 의한 불법 탄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법정에 있어서의 그 당당한 모습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세력들한테 저항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일주일에 4회,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권 유린이고 인권 침탈입니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치고 지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공황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우방국, 특히 미국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또 인권 침탈, 잘못된 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행동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공방은 어쩌면은 상당히 길게 공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 한 5개월 정도 1차 공판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그동안 몰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하지 않았다. 한 푼의 돈도 먹지 않았다. 특히 재벌, 특히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에 또 국민으로서는 아직도 그 6개월간의 그 잘못된 편파방송, 잘못된 거짓 선동에 아직도 국민들이 현혹되어 있는 분들도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주도했던 촛불 세력들은 거짓, 선동, 음모, 조작된 국민저항 운동으로 조작했는 그런 촛불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촛불 세력들의 중심은 바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 촛불 중심에 섰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아주 조직적이고 기획 또 업무가 난무하는 그러한 촛불 세력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촛불 세력들을 주도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은 광우병을 주도했던 세력들, 또 세월호 진상을 주도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종북 좌파 시민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또 권력력에 눈이 멀었는 야당들이 이것을 주도했습니다. 촛불 시위의 시작부터 단두대가 나타났고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포송줄에 묶어서 그 모형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러한 행태를 치렀고 촛불 세력의 그 구호에는 사회주의 청년연맹을 결성하자, 북한이 답이다, 사회주의 만세,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구호들이 난무했으며 통진당의 이석기 석방과 같은 아주 민감한 좌파 논리들도 그런 촛불 집회에서 많은 발언들이 있었다. 이것은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는 권력력에 눈이 멀은 야당과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야합을 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래서 이 촛불 세력의 정의는 바로 야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업무가 산을 만들고 거대한 업무가 강을 만들어서 제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고 또 그 부분을 후속까지 시켜서 인신강금을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부는 그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를 괴멸시켜버리겠다.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아마 이들은 그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30년간 보수 정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보수가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간악한 사악한 이 플랜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재인 씨 정부의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 저는 용기 없는 우파, 용기 없는 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걸림돌은 미국과 미군입니다. 지금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이 사드가 잘못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한미 동맹도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전략적 무기의 후퇴 또는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이러한 소위 말하는 70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한미 동맹을 50일 동안에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문재인 씨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잽을 던진 겁니다. 미국한테, 우방국들한테 잽을 던져서 이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셈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또 이들의 속셈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연방제를 하겠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체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씨 정부를 지지했던 또 그 지지의 중심에 섰던 종북 좌파 세력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문재인 씨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편으로 봐서는 이 종북 좌파 세력들과 같이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고 보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전작권을 해소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는 좌파 정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과정들은 바로 북한을 디스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립을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서 이 정치는 좌파, 경제는 미국과의 어떤 우회관계, 또 국방은 자강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좌파 정부 문재인 씨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쓰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이 좌파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엄청난 배란권 전술을 했고 그것은 국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엄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씨 정부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중심 세력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번 첫 인사를 통해서 앉는 사람들의 중심 세력들은 주사파, 전대협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상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강성의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해 갈 것인가. 또 자기를 지지해줬던 진보 세력들 혹은 중도 진보 세력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관건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50일 동안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중심의 강성 좌파들이 그 주도를 이루고 당분간은 그 강성 좌파들의 정책들을 실시할 거다. 또 미국과의 엄청난 그 견제와 또 벼랑끝 전술도 한국 내에서 김정은과 같은 벼랑끝 전술도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80% 이상은 사드가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80% 이상은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여론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시 정부가 이렇게 이 국민들의 여론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지금 주축이 강성이 장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강성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씨 정부 제1기 문재인 씨 정부의 향후 행보가 굉장히 눈여겨볼 사항이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강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 동맹에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혹은 북한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한미 동맹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한국 국민들의 우파 특히 태극기 세력의 저항은 굉장히 다시 뭉칠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 씨 정부의 첫 1기 50일 동안은 굉장히 서툴다. 그리고 강성들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발톱을 그 사악한 발톱을 너무 빨리 드러내고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씨 정부에 지지했던 국민들이 조금씩 우클릭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파들의 기본인 한 35%의 보수 우파들이 어떤 계기로 다시 뭉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보수파의 중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당의 지금 행태는 보수파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 또 만약에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한국당의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홍준표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이 대법원의 임명권의 중심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행보는 어쩌면은 투쟁보다는 겉으로 말로는 투쟁을 얘기하지만은 속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촛불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문재인 씨 초대 총리, 문제 많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초대 총리를 밀어붙임으로 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이 국회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직권상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낙연 초대 총리도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촛불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음모 기획 완전히 조작된 그러한 거짓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뻔뻔함, 그들의 가정스러움을 우리는 눈여겨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탄핵을 무효라고 생각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진 탄핵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 회복돼서 사저로 돌아와야 된다.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은 이 탄핵의 무효에 대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저 또한 그러한 투쟁에 선봉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의회의 쿠데타, 정치 검찰의 쿠데타, 거짓 촛불 세력들의 쿠데타, 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진보 좌파 세력들의 쿠데타입니다. 그것은 정권 찬탈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권 찬탈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재인 씨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 무효이고 정권 찬탈을 했는 세력들에게 어떻게 그 정통성이 있고 그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굳은 결의로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고 문재인 정부와 저항해 나갈 것입니다. 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은 저항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이 불의가 법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사는 사회, 진실이 우뚝 서는 사회, 이러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저를 바라보고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한테, 저희 당원들한테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